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 중 하나였고, 열심히 투자해도 제대로 된 수익을 못 받는다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 주식시장은 2025년 세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배 넘게 오르는 역사적인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2배 넘게 올랐는데 이제 겨우 대만 시가총액을 따라잡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대만이요. 인구 2,300만 명짜리 나라.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 삼성전자, 현대차, SK, LG를 다 가진 대한민국이 대만보다 시가총액이 작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흐름은 진짜 바뀐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속는 걸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이 바로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주식의 시대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주식 투자 책이 아닙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도, 종목 추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운 책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왜 망가져 있었는지 그 뿌리를 아주 냉정하게 파헤치는 책이거든요. 저자는 라이프 자산운용의 공동대표이자 CIO인 강대권, 자본시장, 전문기자 출신 이민호, 그리고 라이프 자산운용입니다. 이 회사, 운용자산만 3조 3천억 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투자의 2세대 주자들이 직접 쓴 책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국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싸워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주가가 오르면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올라야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책은 말합니다. 한국의 오너 회장님들에게는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한 상황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요. 왜냐고요? 바로 상속세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가 기준이 됩니다. 주가가 높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고 주가가 낮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같은 주식 1주라도 500원일 때 상속하는 것과 1,000원일 때 상속하는 건 세금이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조 원대 자산을 물려줘야 하는 오너. 일가 입장에서 주가를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니, 낮추는 게 훨씬 이득인 겁니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주가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아주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겁니다. 신사업도 없고 배당도 없고 자사주 매입도 없습니다.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아무리 소액주주들이 주가를 올려달라고 외쳐도 상속이 걸려있는 회장님 귀에는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주식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첫 번째, 구조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액주주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에서 소액주주는 사실상 팔 권리밖에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하기도 어렵고 경영에 개입할 방법도 없습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그 이익이 주주에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장님 회사지 주주의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책이 수십 년간의 한국 기업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분석한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지배구조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왜 이렇게 자회사가 많을까요? 지주회사, 중간지주, 자회사, 손자회사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이익은 위로 올라가고 손해는 아래로 내려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주주에게는 유리하고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 구조가 합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주식시장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먼저 유능한 인재들이 자본시장이나 혁신 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기보다 의대나 공무원 시험처럼 안정적이고 보장된 길로만 몰립니다. 이 책은 그걸 사세고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4살짜리 아이가 의대를 목표로 학원을 다니는 나라. 이게 단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가격 발견 기능의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넷플릭스가 새로운 수입 모델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릅니다. 메타가 AI 경쟁력을 입증하면 주가가 반응합니다. 정보가 분석되고 그 분석이 가격에 반영되는 선순환이 작동합니다. 모두가 공정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정보 비대칭이 심각합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 주주는 언제 팔고 언제 살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공정한 자본 배분의 장이 아니라 최대 주주가 현금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판에서 웃는 건 결국 최대 주주뿐이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제안하는 해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서 전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그 해법이 실현되기 위해 무엇이,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세법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소액주주와 대주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사회가 어떻게 기능해야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왜 유일한 모범 사례로 꼽히는지, 삼성전자는 왜 쪼개져야만 강해질 수 있는지, 현대차의 세대 교체는 왜 20년째 끝나지 않는 건지, 이 내용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진짜로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단순히 주가가 오를 테니 한국 주식 사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의 진짜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소수만이 돈 버는 도박판이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은 사회 전체가 경제 성장의 결실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인프라여야 한다. 코스피 5천은 그 숫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여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한국 주식시장은 진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품일까요? 마지막으로 책 정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코스피 5천 주식의 시대, 저자는 강대권, 이민호, 라이프 자산운용, 출판사는 페이지북스, 출간일은 2026년 2월 25일입니다. 장르는 경제경영, 주식투자, 한국경제 분야이고 페이지는 296쪽입니다. 추천 독자는 이런 분들입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시작을 고민하는 분, 왜 내 투자가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지 궁금했던 분, 재테크는 하고 싶은데 부동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 고민하는 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읽고 나면 한국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 주식시장이 진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